네,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콘테나도 오랜만에 야외로 이렇게 나와 봤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지금 제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시면 뭐 바다도 보이고요. 또 방파제도 보이고 뭐 배들도 보이는데 오늘의 콘텐츠가 뭔지는 우리 세 분이 힌트 하나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지 않을까요? 예, 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 겨우내 쌓인 묵은 때를 벗기러 왔을 것 같아요. 뭔가 목욕과 관련된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에 조천에 사는 많은 여성들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나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힌트로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오늘의 콘텐츠는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일들이지만 요즘에는 집 안에서 다 가능했던 일이 돼버렸는데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제주의 산물, 바로 용천수입니다. 지금 저의 앞에 보이는 저게 또 용천수잖아요. 네, 용천수입니다. 두말치 물이라고 두말을 뚫을 만큼 되게 수량이 되게 풍부하게 나왔었던 제주의 용천수 중에 연북정에서 바로 내다 보이고 되게 큰 물이었다고 이제 내려오고 있고요. 근데 용천수가 정확히 뭐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지표의 층의 틈으로 이제 솟아나는 물을 이제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그 제주의 많은 이제 물들 중에 용천수, 지하수 뭐 다 그 물을 전부 다 용천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이겠어요? 이 녹화장 주변에 용천수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뒤편 쪽으로 있는 이제 정동당 물이랑 큰 물 있고요. 팻말에 이제 적어져 있고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이제 두말치물 저게 이제 가장 대각선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절간이 보이는데 절간 안에 사유지 안에 빌레물하고 쪽방물이라는 양진사 물이 있어요. 사유지 안에도 용천수가 네, 있구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예전에 스님들이 이제 쓰임에 의해서 물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아직도 절간 안에서는 스님이 뭐 이런 쪽물을 드리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말치물이 지금 저희 앞에 딱 보이는데 왜 두말치물이? 그 허벅으로 이제 물을 뜰 때 한 말, 두 말을 한 번에 웅덩이에 담아서 쭉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물이 엄청 물이 많았다. 풍부했다라는 거를 이름에서 있는데 지역마다 다 하나씩은 두말치물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두말치물 있고 장수물은 이제 잘 알겠지만 설문대 할머니가 이제 관탈섬에서 발 하나 놓고 이제 오름을 만들던 치마폭을 저기 장수물 앞에서 빨았다고 해서 되게 유명한 물이 되게 풍부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니 대표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용천수라는 게 제주 곳곳에 다 있죠. 있잖아요. 네, 다 근데 있습니다. 유독 조천이 유명한 게 뭐 네. 다른 지역보다 조천 지역에 용천수가 더 많기 때문인가요? 용천수는 제주 전역에 두루, 해안 지역에 두루 다 분포하는데요.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조천에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거고, 용천수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솟아오른 건데, 그 지하수라는 게 빗물이 위에서 침투가 돼서 지하의 일정한 공간을 흐르다가 어떤 틈이나 이 용암이 끝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거든요, 위로. 그러면 해안 끝쪽에는 용암이 다 이렇게 끝나는 말단 지역이라서 해안 지역에 두루 이제 용천수가 분포할 수 있는 환경 그런 특성 때문에 이게 많이 분포하는 거고, 조천 지역에 용천수가 많은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주도의 동서남북으로 했을 때 남과 북, 남북 지역이 유독 용천수가 많은 이유는 일단 그쪽에 강수량이 좀 많고, 그러니까 빗물이 침투해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물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고, 두 번째는 이쪽 지역이 약간 가파라요. 그리고 하천이 발달돼 있고, 조천뿐만 아니라 조천, 이웃한, 신촌, 삼양 이쪽까지 일대가 다 물이 많거든요.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하면 그 약간 가파른 지형에 좀 더 오르미든 이런 절벽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좀 더 모아서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쪽에서 많이 올라오는 약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 용천수가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아니면 물이 빠졌을 때의 이 바닷가 쪽에서 작게 나오는 곳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세느냐 안 세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뭐 40여 곳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조천 주민으로서 그럼 과거에 몇 군데까지 있다고. 과거 한 인정하세요? 46개까지 있었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실제 이제 신릉으로 넘어가는 길에 이제 이들물이라고 거의 끝에 하나 있고 신촌에서 조천으로 들어오는 곳에 이제 괴물이라고 하는 두 지역이 이제 거의 포함도 시켰다가 안 시켰다가 하는데 실제 위험해가지고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이제 탐방 해설할 때는 거기 지역을 좀 빼고 있거든요. 이제 위치적으로도 내려봐야 되고 연못 쪽에 위험한 요소도 있어서 지금은 이제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개, 23개가 정확하게 남아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합니다.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23개. 네. 네. 이곳을 이용해서 또 조천에서는 탐방길 같은 것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네, 조천리가 용천수 관리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괴물에서 끝에 있는 이 이들물까지 해서 23곳의 용천수를 이제 용천수 탐방길을 자체적으로 조성을 해서 용천수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용천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서 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마을에서도 이제 조천리처럼 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네,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죠. 아니 그래서 그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이 23개 용천수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를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제주도 연구원이랑 같이 도에서 영양 교육을 했어요. 저는 거기 교육을 그래도 처음으로 이제 듣게 됐는데 우리 마을에 이런 같이 있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놔뒀을까? 그 지나갈 때마다 되게 궁금했어요. 팻말은 있으나 누군가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했던 공간인가 궁금하다가 이제 그런 기회가 돼서 도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교육을 듣다 보니 조금은 알게 되어 있는데 나도 이제 여기 마을의 주민이다 보니까 내가 알아야 이제 누군가가 물어보면 나같이 궁금한 사람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간 동아리처럼 이제 한 6명, 7명 정도를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공간을 좀 같이 배웁시다라고 약간 의기투합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단체가 지금까지 올 줄은 몰랐고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냥 그때 반장이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하면 참 좋겠다 해서 박수로 그럼 반장님 뭐 이런 게 왜냐하면 이제 쓰레기를 정화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저희가 이제 그런 봉사활동하면서 약간 뿌듯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고 있어요. 이제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시간이 조금 나뉘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모여서 단 1시간이라도 꼭 반드시 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약간 의무감 때문에 하고 있긴 해요. 예, 대표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3군데나 되는 용천수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신입 PD가 또 일일 용천수 지킴이로 우리 대표님과 정화 활동을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콘텐츠 안테나 신입 PD입니다. 저는 오늘 조천리 용천수 문화센터에 나와 있는데요. 안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레기가 다 매번 나오는 거예요? 예, 바람에 의해서 계속 들어와요. 여기가 이렇게 U자 형태의 여가 되어 있는 곳은 바람이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면서 같이 쓰레기가 밀려오거든요. 밀물과 썰물의 차 때문에 바람이 불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몇 년간 이거 할 줄 몰랐어. 얘가 이게 결국은 사람이 만든 다 버린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주워야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저희 단체 이제 지킴이들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주우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실제 많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옛날에 이불통 먹어놨어. 네, 먹어놨어. 우리 맨날 이불통에 발 담그고 놀고. 다 물이 콸콸콸 나가나 네, 저기가 저기 3단으로 된 게 이게 네. 여성들이 이용했던 그지? 네. 그러면 어머니네는 여기서 네. 빨래하면 우리는 옆에서 물놀이 하고. 그러니까 제일 상단에는 먹는 물, 제일 하단에는 빨래하는 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바닥에서 놀다가 막 이 물통에 막 아무데나 들어가면 막 욕 먹고. 옛날에. 제가 먹고 있는 물도 여기 물이 맑아야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용천수가 지하수와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썩고 더러워서 퇴적되어 있으면 저희가 마시는 물도 깨끗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면 여기 공간이 뭔가 보존의 가치나 이런 것들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칭찬 우리 합니다. 매주마다 하다 보니 이제 마을의 주민들도 좀 이해하고 아유 오늘도 수요일이구나 니네 오늘 봉사활동하는 거 보니 수요일이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는 것만 해도 되게 의미 있고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화면을 보니까 네. 하나의 용천수를 또 용도를 나눠서 사용을 했네요. 아, 예. 용천수의 그 여탕의 구조가 3단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는 마시는 물을 떴고요. 두 번째는 채소나 이제 손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씻는 용도를 했었고, 세 번째가 뭐 이런 빨래를 하거나 뭐 몸을 씻는 용도로 해서 예전에 여탕에는 뭐 남자 아이나 남자가 들어올 수 없었고 남탕에는 또 여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제 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아이도 막 들어오면 먼방을 막 주고 했다고 얘기하는데 조천은 훨씬 잘 그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목욕을 하면 어쨌든 뭐 비누도 써야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오염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그 옛날에는 비누가 어디 있었어요. 뭐 샴푸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나눠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건 깻잎하고 그런 왕모시잎을 막 이렇게 비비면 거품이 나서 머리부터 이제 몸까지 그걸로 쓰기도 하고 깻잎이 진짜? 약간 되게 거칠잖아요. 까칠까칠하네. 그래서 그걸로 약간 때도 살짝 그리고 밀고 아까 왕모시 잎이요? 예, 왕모시잎을 이제 으깨가지고 아, 그런 그거를 식물이 있나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어요.
거품이 안 나요. 그리고 세정 효과가 없어요? 세정 효과가 없는데 심지어 냄새는 너무 좋았어요. 아. 깻잎 향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나는 느낌처럼 되게 으끼면서도 냄새가 나서 거품 안 나네? 하고 이제 회원들이랑 이거 옛날에는 되게 거품이 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씻었다는데 도대체 이게 계면에 무슨 활성제가 있었던 건가 하고 막 회원들끼리 막 농담을 했었던 거 기억이 나요. 조천의 용천수 중에 이렇게 목욕을 했던 용천수의 이름 뭐예요? 뭐 계란계 남탕도 있고 여탕은 억물도 억물. 있고, 예, 여기 두말치물은 실제 여탕입니다. 아, 여자들만 사용했던 물로? 예, 뭐 이런 뭔가 기원을 할 때 쓰는 뭐 수덕물, 뭐 덕을 기리고 뭔가 예전 신이나 이런 신방들이 사용했던 물도 좀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용천수를 가지고 용도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상들의 지혜 같아요. 그렇죠. 조상들의 지혜죠. 그러니까 용천수의 일단 쓰임이 여러 개로 쓰이기 때문에 그 칸을 나눈 거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칸인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두 칸인 경우도 있고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한데 그 이유를 좀 듣고 생각해 보면 일단 물이 내려오는 방향이 첫 번째 가장 깨끗하잖아요. 물이 곧 나오는 곳이. 그래서 거기를 보통 먹는 물로 하고 먹는 물은 절대적으로 매일매일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사각 형태로 많이 하고 뭐 북촌 같은 경우 원형 형태로도 하고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이제 사각 형태로 해서 많이 하고 그 식수는 이제 공간이 좀 좁아요. 그러니까 물을 어느 정도 모아야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떠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조금 깊이 파서 좀 더 깊거나 아니면 그 통 자체를 좀 올려요. 그러니까 특히 해안 쪽에 있는 물은 밀물과 썰물 물때에 맞춰서 물을 깃잖아요. 근데 이제 밀물이 들어와서 만약에 짠물이 섞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수로 쓰는 맨 위에 있는 거를 보호해야 되는 최대한. 그래서 이 통을 좀 올려서 바닷물이 들어와도 조금이라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통 구조를 조금 높게 하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들이 사용하는 물통은 저렇게 구조가 복잡해요. 맞아요. 남자들이 사용하는 데는 꼭 100%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물통이 하나로만 돼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가정 일을 안 돌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예전에 용천수를 이용하는 이유가 자기 몸을 씻기 위한 것 아니면 아니면 목욕. 네. 그 다음에 뭐 우마를 먹이러 이렇게 오는 그 일 외에 이 용천수를 올 일이 없어요. 여성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빨래를. 물구덕에 물러벅을 쥐고 바가지를 넣고 빨래거리를 담고 씻을 채소를 담고 그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걸 들고 용천수 안에 들어가면 물도 길어야죠, 채소도 씻어야죠, 빨래도 해야죠, 살짝 몸도 씻어야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쓰는 그 물통은 구조가 복잡해요. 그렇게 나뉘어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수돗물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수돗물은 어떤 용천수예요? 예, 조천리에 있는 수덕물은 이게 풍요와 생명을 이제 의미하고 있어서 이제 마을 분들이 이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이제 가서 이제 제를 차려놓고 이제 기원을 하는 장소였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제주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식수로만 이제 용천수를 찾아가서 이용한 게 아니고 어떨 땐 병을 고치는 약수이기도 했고 또 곤란한 일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마음을 기대는 성소의 역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수의 느낌이 딱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약간 생명을 불어넣고 정말 그래서 약간 산물이라고 네, 불리는 그래서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나는 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그러니까 물이라는 살아있는 물. 의미에서 그 산물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웃겼던 게 뭐 잔칫날 같은 경우에 물 부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대신에 물을 길러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귀해서 그랬던 건가요, 물이? 필요해서 그랬겠죠. 그러니까 부조가 제주도가 부조 문화가 진짜 강한 것 같은데요. 돈을 대신해서 물을 부조했다기보다는 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왜냐하면 잔치나 이게 상이 나면 한꺼번에 물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러벅으로 길어온다는 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본인만 할 수 없으니 마을에서 큰일은 누구나 겪는 거잖아요. 잔치든 뭐 죽음이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나 겪는 일이기 때문에
의뢰이 서로 이웃집이 하면 물을 길어다 주는 걸 우선시해서 그게 물 보조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을 이렇게 부조 받으면 다음에 뭐 다른 집에 잔치가 생기면 똑같이 물을 부조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그게 아예 마을의 문화로 다 정착돼 있어서 조천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그런 문화가 있었고 또 이렇게 몸이 아파서 물을 길러 갈 수 없는 분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 나이가 많으신 분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마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물을 길어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조가 꼭 어떤 주고 받고 이걸 정해진 게 아니고 의뢰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엔 정말 이렇게 물이 귀했지만 지금은 편하게 너무 쉽게 사용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용천수가 점점 방치되고 또 사라지고 있잖아요. 예. 최근에 뭐 큰 물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급격히 줄였다던데. 예, 저희 이제 마을에 되게 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죠. 이제 연북정 바로 옆에 연결되어 있고 한 200m 안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를 하면서 이제 지하를 이제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되게 넓은 밭이었는데 거기를 공사하다 보니 한 1m 이상을 기초를 뭐 묻어야 돼서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이 큰 물에 되게 우유빛깔, 황토빛깔 하면서 색깔이 계속 달라지면서 물이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큰 물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다 나고 자라신 분이 좀 많이 사세요. 자기는 78년 동안 70년 이상을 여기서 살면서 여기 물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물처럼 보이는 건 처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했는데 그 아파트 공사하면서 이제 엄청 깊게 지하수의 그런 것까지는 건들지는 않았는데 숨골이 되게 많이 존재했던 곳이었던 것 같고요. 빗물이 어느 정도 투습으로 지하에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용천수로 많이 뿜어져 있는 일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막 오시고 도에서도 오고 건축가도 오고 정책가에서도 막 오고 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어 있어서 마을 분들은 더 이상 파는 거는 안 되고 이제 팠던 거를 다시 메워서 예, 공사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어쨌든 오염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그래서 그때 되게 엄청 소름 끼치고 좀 놀랬었던 것 같아요. 아, 없어질 수 있는 게 이게 금방이구나 그러면 이런. 그 용천수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가치가 사실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과거에는 용천수가 저희에게 이제 생명수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저희 이제 제주 도민들에게 생태적으로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연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조천리 갯물만 보더라도 이제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수성 어류들이 서식을 할 수 있고 이 기수성 어류들이 서식함으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조류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물 종 다양성이 확보되는 공간이 제주에 점점 늘어갈수록 삶을 좀 윤택해지게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99년도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1025개소의 용천수가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지만 2020년도에 조사한 용천수는 646개로 급감을 했거든요. 거의 270여 개의 용천수가 도로 개발이나 아니면 이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용천수도 환경 변화에 따라 이제 수량이 급감하거나 아니면 이제 오염원이 유입되는 것 때문에 이제 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용천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근데 조례가 있지만 상위 법령이 따로 없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천수가 이제 매립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용천수를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용천수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잖아요. 용천수를 보고 지하수의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용천수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마을의 분명한 유산이긴 해요. 이게 용천수가 오랜 세월에 거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 안에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용천수를 가짐으로써 이 조천리 마을처럼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게도 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저런 지킴이 활동들이.
그래서 용천수를 이제 약간 효용적인 측면보다는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가치를 보는 게, 판단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효용적인 측면으로 하면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관리 대상이 되지 못하잖아요. 네네. 예. 참 공감하는 게 지금 계속 용천수가 말라가면서 그 속에 얽힌 기억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억들을 다시금 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용천수 그 지킴이들이 활동하는 것들은 지금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생 학생들이 용천수의 사용을 쓰임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에요. 우리 학교 뒤편에 엄청난 용천수가 많은데 이건 뭐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우선 알리는 일, 뭐 이제 용천수의 쓰임, 과거에 이제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이제 저희는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었다, 이런 물로.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또 알고 이제 중학교까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깜짝 놀랐던 것들은 학생들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달랐나 봐요. 조천에 핏줄 해가지고 뭐 과학융합 뭐 이런 데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게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더 많은 생명력을 얘네들은 생각을 한다는 게 좀 놀라웠고요. 또 그 학생들이랑 지킴이들이 같이 주체가 돼서 축제를 열어서 뭔가 알리는 일을 또 같이 하면 또 다른 이제 색다른 이색의 축제가 되지 않을까. 뭐 더 나아가 환경 축제가 이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난해에 네. 용천수 축제가 있었던데요? 네, 마을 축제에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국수도 이제 끓여서 막 같이 나눠 먹고 이제 돈비꼬기도 썰어서 먹고 이제 우리 마을에 이런 용천수가 되게 많고 가치가 있는 우리 마을의 자산이다라는 걸 좀 알렸고요. 올해도 이제 열 예정이긴 한데 기획해서 용천수에서 직접 이제 빨래를 해보는 그런 시연도 이제 체험도 해보고 손 담가서 이제 오랫동안 버티기 뭐 이런 것들도 해보고 이제 왕 모십이나 이제 깻잎을 뜯어가지고 예전엔 진짜 이런 걸로 어른들이 썼대 하고 목욕했다. 이제 한번 체험도 해보고 해서 원래는 한 9월 정도에 이제 날짜를 예상하고 있긴 한데. 그때는 뭐 오늘 오셨던 분들은 반드시 와서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노력들이 어쨌든 용천수 문화센터가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축제까지 열리게 된 건데 네. 이러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용천수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보고 네. 소중함을 느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과거 이제 용천수가 유일한 식수원이었을 때는 마을 이제 공동 책임 하에 용천수가 이제 보호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용천수에 대한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과거의 그 사례도 그렇고 이제 조천리 마을 용천수 지킴이의 사례도 이제 본받아서 저희가 이걸 교훈 삼아서 이제 주민이 직접 나서서 참여해서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를 뒷받침해주는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예산이 있어서 이제 주민이 용천수를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지원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억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천 큰물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도 갔었거든요. 갔을 때 거기 지역 주민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막 여쭈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다가 그분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말이 이 물은 지금이라도 수도가 중단되면 조천리 사람 모두가 써야 되는 물이다. 이 물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수돗물 세대라서 이분이 왜 이렇게 수돗물을 지금 쓰고 있으면서도 용천수가 훼손되는 거를 저렇게까지 강도 있게 받아들일까라고 생각한 것이 역시 몸으로의 기억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소 자기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으니까 몸에 새겨진 그 기억이 아주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연구원에서 구술 체록 작업을 했어요. 무형의 가치를 얼마큼 발굴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게 온전한 이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 속의 이야기를 찾아내야 돼요. 저것만 보면 뭐야 돌담에 둘러져서 물이 나는데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도.
점점점 그건 시간이 지나가면 더 그렇게 될 거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구슬조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아무리 어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이거를 지금 체록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절대로 이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가치 발굴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마다 이제 그림책도 하고 스토리텔링 북도 하고 물기행 책도 마련하고 지도도 조천리 용천수 지도를 했거든요. 사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조천리 용천수 우리 마을도 물 있는데 지도를 약간 그런 것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앞에 산물이라는 그 말이 있었잖아요. 저 물이 살아있는 물, 그리고 모든 물이 한라산이 제주 사람들한테는 진짜 포인트예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는 의미도 사실 있기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위에서 받아져서 오래 이 지하로 흐르다가 이 해안에서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이 바닷가 쪽에서는 바닷물이 짠물인데 그걸 제주어로 하면 촌물이거든요. 그 촌물과 이제 견주어가지고 단물, 달달하는 의미인데 그 단 게 우리가 뭐 설탕 같은 거 먹었을 때 단 게 아니고 짜지 않다. 이 의미의 단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산물이에요. 아, 산물. 네,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방울 캐릭터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홍보할까 하다가 활자도 있지만 그래도 세대 그 젊은 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뭐 캐릭터 같은 이모티콘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종이 인쇄로 해서 그냥 스티커처럼 쓰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산물이 도자기 캐릭터를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고 올해 또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서 아마 좀 더 일반인들한테 이 캐릭터로 용천수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3월 22일 수요일이 세계 물의 날, 뭐 당연히 아시겠죠. 네. 이날만큼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그 용천수 탐방길도 걸으면서 좀 용천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제주의 용천수가 마르지 않는 산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로 계속 흐르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내 이름은 규리 지하수 산물이야 물어봐 뻐기 형물이 사라진 제주를 되살리기 위해 함께 떠난 여행 제주의 지하수 깨끗하고 소중한 제주의 물 제주도 자체가 하나인 거대한 자연정수기 예전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말해주지 지금은 편하게 집에서 마시고 쓸 수 있어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우리 아무렇게나 물을 막 사용해도 될까 제주의 물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 그 자체로 깨끗하던 지하수 오염되고 있어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어쩌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어 우리가 지켜야 돼 제주의